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권반장입니다. 패밀리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께 소통의 시간 그 네 번째를 함께 가져볼까 합니다. 지금 이제 카테고리가 이제 제가 세 개를 선정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제 구독자분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 그 중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고 싶은 주제 세 가지를 일단 설명을 저 주제를 좀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 가지 제가 이제 제 채널 보는 법이나 질문하는 방법 등을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칠까 합니다. 이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정말 질문 많이 하세요. 정말로. 근데 이제 뭐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 전기 분야 아니면 소방 분야, 가스 분야에 이제 계신 분들은 뭐 전기 안전 관리자나 가스 안전 관리자나 소방 안전 관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60이 넘어서 퇴직을 했을 적에도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 본다면은 저는 글쎄요라고 대답을 드릴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게 경험이라는 거는 안전관리자라고 해서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시설관리 쪽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터를 잡고 있고, 거기에 60이 넘어서 취직할 수 있는 데는 이제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도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이제 조그만 건물 혼자 이제 북치고 장구치는 그런 데는 전기 안전관리자로 이제 근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채용을 할 적에 초보 환영인데도 있어요. 이제 사람이 빨리 급하기 때문에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들은 이제 전기 안전관리자로 수용하게 되면은 이제 잡다한 일들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소방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을 알고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가능한 한 이제 실무 경력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이게 그러면 정기안전관리자가 우리 현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EPC사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건설사에도 있고, 근데 이런 정기안전관리사 실무 경험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시설 관리하지 않으면 싸울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건데요. 맞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제 경험을 쌀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랜트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이제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하고 있고, 실제 이제 일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어요. 그럴 경우는 제가 실제 조작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O&M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하지만, 전기 안전관리자로서의 선임 경력은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소방도 마찬가지예요. 소방도 점유자나 관계인을 선임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 발주처에서 선임을 하던가,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일은 다른 사람이 하고 선임은 이제 발주처에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선임할 수 있는 이제 경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기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제 퇴직하고 나서도 이제 초보 환영이라는 곳에 있으면은 거기서 1년 정도만 이제 고생하시면은 다음번에 이제 갈 적에는 이제 스텝업을 해서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노후 준비가 실제 노후 준비를 할 적에 시설 관리 쪽에 전기 안전 관리자나 소방 안전 관리자나 가스 안전 관리자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노후 때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일단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생각하는 건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어 이제 그 경력을 이제 금액을 최저임금을 받더라도 경력을 쌓고 아마 가신다면은 어 충분히 다음번에 갈 적에는 조금 더 괜찮은 데를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뭐 전기밥이 뭐 시공을 하든 뭐 설계를 하든지 간에 실제 조작을 못 해본 거지 개념적인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또 어필하셔서 가신다면은 좋으실 거로 생각이 돼요. 저도 사실 여기까지 가 보진 않았어요. 저도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자격증을 따긴 했는데, 사실 간다는 보장은 없죠. 하지만 법적 자격증을 따게 되면은 반드시 어딘가에 필요한 곳이 있기 때문에 수요는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공급이 많게 되면 그만큼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죠. 뭐 이거는 뭐 다 똑같아요. 뭐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이제 노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냐라고 할 적에는, 이게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를
내다보고서 자격증 수요가 밝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실. 그건 있다라면 거짓말 같아요. 그래도 유비무환이잖아요, 유비무환. 소 읽고 외양간 고칠 수는 없고, 일단은 젊어서 이제 자격증을 취득해서 가지고 있다라면은 나중에 어딘가에 써먹을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구기 때문에 자격증은. 그다음에 두 번째, 설계 회사를 가고 싶은데 시공을 하다가 설계를 할 수 있는지를 이제 물어보신 분이 계셨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설계에서 시공 가기는 좋아요, 사실. 설계에서 시공. 근데 그 시공에서 설계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뭐 물론 이제 현장에서 봐온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해는 빠를 수 있겠지만, 실제 설계를 처음부터 배우지 않으신 분들이 계산서를 만들고 이러는 것들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설계에서 시공 가기는 수월하지만 시공에서 설계 가기는 어렵다. 이거는 이제 제가 봤을 적에 이제 그 설계에서 시공 가는 것들은 많이 봤어요. 근데 시공에서 설계 올라온 것들은 극히 드물었어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극히 드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은 여기가 더 높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적에 제가 계속 주구장창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설계를 먼저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다음에 정말 그 오버타임도 많이 하지만 설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많은 경험을 쌓아서 나중에 이제 그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은 거죠. 물론 시공도 갈 수 있고 구매도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설계는 이제 기술 규격서를 만들기 때문에 구매 부서에서도 그 가서도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은 트라이를 한번 해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얘기한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시도를 해 보고 10군데 내 가지고 한 군데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트라이를 해 보지 않으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한번 해 보시고 안 되면 마는 거고. 그다음에 인제 세 번째, 이제 실무진 면접에서 요구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인제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마 이제 2019년도 인제 공채 이제 하반기 채용 시즌이다 보니까는 이제 질문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이제 소통의 시간에서는 인제 뭐 그 집단 면접이나 압박 면접이나 그다음에 실무진 면접에 대해서 인제 그 뭐야 인제 그 1:1 면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시간, 그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고, 이제 실무진, 이제 임원 면접이 있고 실무진 면접이 있고, 아니면 그냥 실무진 면접에서 끝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실무진 면접이 없고 임원 면접만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실무진 면접은 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실무진 면접은 실제로 그 실무 부서에서 이 이제 뽑을 사람, 이제 채용을 이제 하려고 하는 부서에서 직접 나와서 이제 그 면접을 직접 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래도 일 시키기 좀 편한 사람을 뽑으려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면접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와요. 면접 자료.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만들어 가지고 와요, 실제. 그냥 뭐 물어보는 데도 있는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질문지에 대한 답변을 만들어 와서 체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들께서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전기 설계 쪽을 뽑아. 그러면은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어 "전압 강화를 설명해 보시오."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또는 "역률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세요. 아는 범위 내에서 말해 보세요." 또는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에 대해서 어 전력 계통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해 보세요." 그다음에 전동기가 기동 시 역률이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손실에 대해서 아는 범위로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회로 이론이나 전력공학이나 전기기기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셨잖아요.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하시면 좋고요. 이제 자격증을 공부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그 말씀하신 질문에 답변하기가 더 편리할 거로, 유리할 거로 생각이 돼요. 물론 이제 학부 때 공부하신 분들도 답변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최대한 하셔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이 포인트인 거예요. 포인트. 실무진 면접은 실제 그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뭐 질문을 다 답변하시면 유리하겠죠. 합격할 확률이 높겠죠. 뭐 소방 같은 경우는 감지기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세요. 그 다음에 창문이 있습니다. 창문이 있는데 창문 바로 밑에 그 연기 감지기를 넣었을 적에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전문적인 그 경험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과서적으로 배웠던 거를 어떻게 개념화해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에서 여러분들께서 답변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기타. 이제 제 채널 이용하는 방법은 제 채널은 그 현장을 말하다와 그 다음에 실무를 말하다, 그 다음에 혼자서도 집수리, 그리고 뭐 힐링 타임, 이렇게 등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고요. 현장을 말하다는 제가 현장에서 있었던 자료들을 사진을 영상화하거나 영상을 만들어서 영상을 찍어서 그냥 여러분들께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찍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적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사진이 부족하게 나와 있거나 영상을 직접 보면 이해가 빠른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것을 제가 이제 알고 여러분들께 이제 영상화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또 제가 이제 현장을 다니면서 경험했던 그런 사항들을 또 여러분들께 이제 말로 이제 설명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200편 이상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간 나실 때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무를 말하다는 지금 제가 이제 현장에서 있었던 상황들, 설계에서 아니면 시공에서 알아야 되는 그런 사항들을 이제 다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제가 이제 아이템 변압기 쪽이 끝났고 지금 이제 GIS 쪽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GIS 쪽은 너무 이게 제가 이제 컴퓨터 노트북 하나를 가지고서 사실 여러 장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에 제한되는 부분은 물론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실무에 대해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들을 다 발췌해서 여러분들께 가능한 쉽게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기 아이템, 뭐 예를 들어서 그 아이템은 이제 변압기, 차단기, 그 다음에 차단기도 종류가 있죠. 초갑 차단기서부터 고압 차단기, 중압 차단기, 저압 차단기, 그 다음에 MCC 이렇게 있고요. 변압기도 건식 변압기가 있고 유입 변압기가 있고, 그 다음에 유입 변압기도 초갑 변압기가 있고, 그 다음에 배전용 변압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발전용 변압기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이제 큰 포인트들, 이것만 알면 다른 것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 정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께 계속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비상발전기, UPS, 그 다음에 뭐 케이블류, 이제 초각 케이블서부터 저각 케이블까지 이제 케이블류, 그 다음에 광 케이블, 그 다음에 ECMS나 PSA, PMS 같은 우리 시스템 컨피그레이션을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동기는 사실은 이게 전기 쪽에서 그렇게 직발주를 내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보통 이제 입히사 가면 기계 쪽에서 발주를 내고 전기 쪽에서 이제 데이터 시트를 봐주는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전동기도 사실은 좀 우리가 많이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동기도 제가 좀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IPB나 이제 IPB 아이솔레이티드 페이스 버스 덕트나 그 다음에 뭐 겐트리 타워, GIB, 그 다음에 뭐 페이징, 그 다음에 에머전시 사이렌, 캐소디 프로텍션 등등등 이제 전기 아이템들을 하나서부터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파이어 알람, 파이어 파이팅 또 이제 별도로 설명을 드릴 거고, 가스는 사실 제가 이제 자격증만 가지고 있지 실무 경험은 그렇게 눈으로 본 건 많지만 실무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눈으로 보고 옆에서 이제 가스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궁금한 거 물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부했던 내용들 확인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현장에서 실제 쓰는 로드안 갖다가 그 자동차가 왔을 경우 이제 도킹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사진 영상으로 올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께 이제 그 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실제 실무에서 써먹는 그런 자료 그 이론에 대해서 제가 보아왔던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제 콘텐츠가 지금 마련되어 있으니 주기적으로 봐주시면은 저와 함께 하신다면은 실무에 저와 함께 많은 도움이 될 거로 보고, 저도 이제 이런 영상을 찍기 전에 저도 책을 봐요, 사실. 물론 제가 전체를 100% 이해하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예전에 해왔던 이제 경험들이 있고, 제가 여러분보다 보면은 더 빨리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물론 제가 모르는 걸 여러분들한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이해한 거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는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저라고 해서 뭐 100% 완벽하게는 알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그래도 제가 조금은 먼저 그 선행해서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빨리 저처럼 올 수 있게끔 그 길잡이가 돼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래서 좀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질문하는 방법은 뭐 유튜브에 이제 댓글을 달아서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네이버에 있는 메일을 통해서 봐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네이버 메일도 좀 자주 보고, 그다음에 유튜브도 댓글을 보긴 한데, 이게 알림을 설정해서 저한테 뜨게 하면은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알림 설정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댓글을 못 쓸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그 네이버에 메일이나 제 블로그 행복을 꿈꾸는 전기쟁이에 쪽지를 가입을 해서 쪽지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거를 그 하루나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봐요. 그리고 제가 읽었어도 좀 너무 이제 깊은 것들은 제가 나중에 시간을 좀 보고 의도를 파악하고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릴 거고요. 혹시나 제가 놓치는 게 있으면 저한테 다시 한번 리턴을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서 여러분들께 다시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요거를 인제 자료를 업로드 해줄 수 없는지, 그러니까 제가 인제 뭐 도면 관련된 거나 그다음에 제가 이제 설명하는 자료를 블로그에 연동해서 좀 보여줄 수 없는지를 좀 좀 요청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죄송합니다. 제가 일단은 제 블로그에 이제 기술 관련된 교육 자료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일단 그거를 보시고 제 영상과 그 영상에 있는 교육 내용은 일단 제 영상으로만 일단 봐주세요. 왜냐하면 이 영상은 제가 이제 이동하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이게 출퇴근 시간에 볼 수 있게끔 구성이 된 거고, 공부 안 될 적에 조금씩 봐주시면 좋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이 데이터들이 이제 축적이 많이 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교육 내용을 제가 이제 그 시간을 내서 타이핑을 해서 하나씩 만들어서 나갈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이제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실시간으로 빨리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교육 자료에 대해서는 제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좀 구독자 수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이제 봐주시는 분들이 많고 요청이 좀 더 많아지게 되면은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그때 가서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좀 편하게 들으세요. 그리고 이제 이거 외에도 제 영상을 봐주실 적에 좋아요와 구독을 좀 이렇게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좀 이렇게 퍼뜨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혹시나 잘못 설명한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이제 댓글로 다루셔도 좋고, 네이버에 이제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똑같은 걸 설명하더라도 어느 부분에서 다르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원칙을 가지고 설명을 하지만은 저도 가끔가다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저를 신고해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 신고된 메일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신고라는 게 유튜브에 신고하라는 게 아니라 저한테 신고를 이제 메일로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고서, 다시 한번 보고서 제가 이렇게 그 피드백을 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포인트는 뭐 일단 여러분들께 많은 것을 알려드리고 많은 경험을 제가 여러분들과 쉐어를 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이 유튜브를 찍는 포인트고요. 이제 구독자 수들이 많이 늘어나서 많이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그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연말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갈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거고, 지금 구독자 수가 지금 많이 늘었어요,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늘었고, 많이 봐주셨고, 많이 격려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좀 더 저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